반갑습니다. 네. 육친을 세부적으로 나가니까 너무 외울 게 많죠? 그죠? 근데 오늘은 심플하게 육친은 뭐만 보면 되냐면요. 465페이지 편의는 유무부터 나갈 진도 차례이긴 한데, 먼저 이 그림만 배우시면 돼요. 이제 즉 비겁이 존재하고 식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짝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여기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웁니까? 짝이다. 즉 짝이 맺어져야 컨트롤되고 이것이 뭔가 삶을, 즉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움직임. 즉 비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팔자의 운명을 논할 때, 육친적 관점에서 논할 때 짝을 찾아야 된다니까. 반대편 인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는 재성. 그죠? 돈 벌 곳이 있다 하면 내가 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짝은 뭐예요? 관성이죠. 나를 기준으로 보면 관성이 반대편 인자잖아요. 그죠? 이 반대편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챙겨보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를 관찰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육친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관찰하라? 재성을 먼저 관찰하고, 재성이 없다면 관성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성. 자, 그 다음에 이 재성을 관찰하더라도 이 재물, 이게 쉽게 말해서 재물이지 않습니까? 재물, 육친적 환경으로 따진다면 이 재물을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즉 얘가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려면 뭐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반대편 인자라는 거예요. 반대편 인자는 나랑 비겁도 되지만 그 반대편에 짝이 되는 인성이 있어줘야 이 재물을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는 게 유지. 여기서는 유지라는 게 유지. 이 짝이 있음으로 해서. 즉 이 유지라는 말이 뭐냐면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게, 머물게 한다. 즉 재성의 입장에 봐서는 인성이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 왜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꽂아야 저 물고기가 잡힙니까? 미끼 없이도 잡힙니까? 떡밥도 뿌리고 미끼를 던져야 물고기가 물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인성이 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짝이 되니까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도 음량적으로 짝이 되지만 관성을 오랫동안 나한테 머물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 반대편 인자는 식상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상. 그래서 무언가 하나, 즉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관성과 인성기를 소통을 되는데 식상이 없다면 이 관이 나한테 오래 머물러 있겠어요?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짝이. 즉 미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끊어지는 삶이 오겠죠. 그러니까 육친을 볼 때는 그거예요, 항상. 상생상극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팔자를 볼 때 재성, 관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인성론은 제가 조금 이따 해줄 건데, 인성이라는 놈은 첫 번째 뭐예요? 관인소통을 해주죠. 관인소통. 그죠? 두 번째 무엇을, 재물을 묶어두는 수단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은 또 무엇을 극해요? 식상. 식상은 예를 들어서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갖다가 많이 불러야 되는 걸 컨트롤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고 또한 헛수고 요소를 줄여주는 게 또 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겁이라는 놈이 뭐예요? 내 돈을 빼들어갈 놈이에요? 나한테 돈을 주는 애예요? 빼들어갈 애잖아요. 엄마가 애들 혼내킬 때 형제들 나래비 세워줬고 한 놈만 줘줘요. 같이 한꺼번에 줘줘요. 그죠? 마찬가지로 비겁을 난동질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인성이 안정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는가. 첫 번째 인성이 안정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하늘에서 준 권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해먹으려도 권리증이 있어야 해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권리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 굴곡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인성이라는 것은 나무로 친다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자,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는 놈하고 태풍이 불었습니다. A라는 나무는 쓰러지고 B라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겨울이 왔습니다. 자, 옆에 1년생 풀들이 있어요. 겨울 되면 물론 이 나무도 앙상해지기는 하지만 이 풀처럼 완전히 말라서 씨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나무 모양을 유지합니까? 겨울에 나무와 풀, 나무는 비록 잎은 다 떨어져도 자기 모양새를 유지를 하죠. 그 말은 인성인 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 요 모양새가 1년생 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겨울이 오면 어떤 상태로 바뀐다? 씨앗의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게 여름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번지죠. 그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장사나 사업을 한다는 데서 크게 재물을 한번 장악할지는 몰라도 그게 1년생 풀이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전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재성과 관성이에요. 그리고 재성을 봤으면 인성을 또 봐줘야 되는 것이고 관성을 봤으면 식상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돼요. 원래 육친론은. 그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머리가 터질려 하십니까? 쉽잖아요. 그냥 그림 하나인데 즉 내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태어났어요? 엄마한테서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면서 자기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즉 엄마가 내 대신 뭔가를 다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를 지켜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재성도 이렇게 인성만 있어가지고 나한테 머무르게 하지만 그것을 연속성을 더 주는 방법이라면 이 연속성을 차원을 볼 때는 재성의 엄마가 누구냐는 거예요. 식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성을 무릎팍다면 첫 번째 인성 요소 챙기고 두 번째는 식상 요소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식상이 재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엄마이므로 엄마가 있어줘야 이 뿌리가 튼튼한 거잖아요. 뿌리가.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성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재성만 봤다면 이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뭐를 해요? 유통을 하겠죠. 유통. 예를 들자면 유통을 하면 큰 걸 한꺼번에 확 그죠? 유통에서 대박 나면 엄청나더라고요. 대박 신화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데 식상이 빠지니까 연속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단절. 즉 인성이 없으니까 단절사가 발생하다는 거예요. 단절사. 그러니까 관성도 즉 내 남편이 오랫동안 나에게 뿌리 내리면서 연속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누가 있어줘야 되느냐? 팔자의 재성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이. 왜? 관성의 엄마가 누구이므로? 재성이 되므로. 그러니까 꼭 관성을 봐서 인성은 있고 그 다음에 식상도 조절해 줄 자가 있는데 재성이 빠졌다면 이것도 단절사라는 거예요. 단절사. 육친은 이렇게 보면 끝나요. 원래. 그것을 제가 굉장히 풀어가지고 열심히 설명드린 거예요. 육친은 요 표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요 표. 저도 머릿속에서 요 표 하나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자, 여지껏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이상 배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 항상 나를 봤으면 첫 번째는 항상 볼 게 인성을 관찰하는 것. 인성이 예를 들어서 형충파에 공망이 걸려 있느냐.
즉 무자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글자는 있지만 없는 것과 진배 없이 되는 작용이 있는가를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인성이 튼튼하게 잘 생겼다 하면 이 사람은 별 볼 일이 있는 팔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챙겨야 될 게 첫 번째 재성을 보는 것이고, 재가 없다면 관성을 보는 거예요. 관성. 그럼 만약에 재성을 봤다 하면 인성이 튼튼하고 재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봐줘야 된다? 식상만 있으면 이 사람은 그쪽 길로 오케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인성이 튼튼하고 관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봐줘야 됩니까? 식상도 봐야 되지만 단절을 안 시키려면 재성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는 게 육신이에요. 이게 이제 한눈에 탁탁탁탁 집어지기 시작하면 육신은 이 공부에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나머지들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 왜?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지껏 제가 몇 달에 걸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그려드린 그 그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설명을 듣고 맞아, 그래, 맞아 이러시면 됩니다. 자, 앞 시간에는 이제 정편관이 없다 거기까지 했었고, 자, 오늘은 465페이지 편인의 유무, 즉 인성이 있다 없다 거기 가는 데서 첫 번째 편인에 관한 거예요. 편인의 유무인데, 자, 편인은 무엇을 억제합니까? 식신을 억제하죠. 식신을. 예. 상관도 억제하지만 식신의 작용을 억제하는 게 크다는 거죠. 식상이 뭐예요? 내가 움직임이잖아요. 활동성을 주는 요소를 억제하니 내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이 없이 내가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 하면 어떤 능력이 있겠다?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 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밥은 있는데 손발을 이렇게 탁 묶고 그러면서 한 방에 흡입신공을 하죠. 옛날에 저기 CF 선전에도 있었어요. 맥주 광고인데 깨가 눈만 살짝 이라는데 맥주가 꿀꿀꿀꿀 없어지는 거. 자, 그게 바로 편인의 힘입니다. 편인의 힘. 자, 그 다음에 내가 움직임이 없이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날아다닌다. 즉 자동차가 바퀴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다. 참고로 편인대원에 오면 기도를 잘합니다. 신통력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움직임이 약하다. 또 한편으로는 활동력도 약하겠죠? 즉, 이 말이 뭐냐면은 뭔가 즉 움직임과 활동력이 약하지만 편인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은 있다는 거예요. 순발력은. 그러니까 편인 같은 경우에는 팔자에 있으면 집요함이 발생합니다. 집요함. 뭔가 하나를 탁 노려보고 있다가, 왜 물고기 중에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움직임은 굉장히 느린데 가만히 있다가 모기가 앞에만 오면은 그것도 저 앞에 있으면 안 와. 가만히 안 있고 요 앞에까지 와야 혀를 내려매가 먹는 애들 혹시 보셨습니까? 솔배감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인. 자,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정인은 예를 들어서 편인이 뭔가 특별한 기술이라면 정인은 자격이라고 해요. 자격. 그러니까 편인은 계모니까 나를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다리 아파요 이러면은 업어주겠어요? 걸어가라고 하겠어요?
개몬데. 니 걸어가 이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친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죠? 다리 아프나 안아주고, 그죠? 업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업혀 다닐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엄마가 다 업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동력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즉, 내가 밥을 먹을래도 엄마가 아니야, 내가 떠먹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의 행동력이 약하겠죠. 똑같이 정인도 행동력이 약한데, 이 편인과 정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자, 편인은 뭔가 순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순식간에. 그런데 이 정인은 순발력도 없어요. 순발력도 약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제 인성의 역할을 말씀드렸죠. 아까 표를 그리면서 그 인성의 역할이 실제로는 편인이든 정인이든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줘야지 팔자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둘 다 없으면 이제 인생이 골치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게 인수론이자 반론이 나와요. 인서론, 반론. 그 인성의 기능을 보시면, 자, 이 인성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자, 아까 비겁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다고 했고,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다시 비겁으로 이렇게 돌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는 관인소통이에요. 관인소통. 이렇게. 첫 번째는 관인소통이에요. 관인소통. 관인을 소통시켜줘서 얘한테 힘든 일, 번거로운 일을 어떻게 돼요? 다 소통시켜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인소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인성이 무엇과 짝이 된다? 재성과 짝도 되고 식상과 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재성과 짝이 되어서, 즉 재성이라는 것은 금고와 같고, 즉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근데 즉 인성은 뭐예요? 짝이니까 열쇠가 되겠죠. 금고문은 잠궈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두면 누가 가져간다? 도둑놈이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재성과 짝이 되어서 돈을 이게 이제 오랫동안 나에게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식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식상을 조절. 자, 식상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죠? 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놀면은 잘합니까? 아니면 엄마 말 듣고 공부를 해야 잘합니까? 네, 그죠? 나는 놀고 싶어도 엄마가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잘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상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식상이라는 게 제가 그랬죠. 헛수고의 인자라 그랬잖아요. 헛수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재성이 하나만 있는 애들은 노래를 한 곡만 불러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성은 약하고 식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식신은 노래를 부는 것이고 상관은 꿰춤까지 춘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헛수고 요소예요. 헛수고. 그 요소 자체를 갖다가 덜어주는 게 인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성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비겁을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지 않게 한다. 자, 비겁이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겁재라고 합시다. 겁재. 겁재는 우리가 볼 때 겁탈할 겁, 재물재자라는 거예요. 자, 도둑놈이 뭘 털으러 와요? 저하고 싸우러 옵니까? 돈 털라고 옵니까? 네. 그런데 인성이 무엇을 묶어두니? 재성으로 꽁꽁 묶어두니
돈이 털려나가요? 안 털려나가요? 안 털려나가죠. 또 한편으로는, 자, 엄마가 혼내킬 때도, 그죠? 애들, 그죠? 유리창을 깼습니다. 야, 다 모여. 다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비겁을 갖다가 조절하는 역할이에요. 조절 역할. 그래서 이 인성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제가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527페이지. 반론이라고 나와요. 반론. 애정운에 나오는데 반론이라는 거예요. 자, 요것이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는 걸 딱 보니까 뭐예요? 그냥 관인 소통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요 네 가지의 육친을 다 조절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죠. 조절자 역할. 모든 육친의 조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팔자를 볼 때 육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인성을 우선적으로 관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 팔자에서 인성이 한 개 나와 있는 거하고 네. 지장간에서 네 개가 인성이 있는 거하고 거의 그 뭐 역할이랄까 힘을 자, 인성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성도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인성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드러나서 좋은 게 있고 숨겨둬서 좋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드러났다와 숨어 있다. 자, 요 차이점인데 드러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천간에도 드러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도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어 있다라는 뭐예요? 지장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장간. 그죠? 자, 우리가 재성은 드러나야 좋다고 했습니까? 숨겨져 있어야 좋다고 했습니까? 그죠?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성도 등급에 따라요. 등급. 자, 예를 들어서 천간에 드러나 있다라고 합시다. 자, 정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을과 갑이 이런 식으로 천간에 드러나 있다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문서에 관해서 뭔가 안 좋은 점이 발견할 때는 을을 합가에 가는 경이라든지 기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합에 의해서 훼손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럴 때는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런데 천간에 드러나 있으니 뭔가 정신적인 요소로서 작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에 드러나 있다는 건 뭡니까? 지지에. 아까 적을 주라고 합시다. 해중에 임목을 쓴다. 자, 이놈은 뭐예요?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가 온다든지 술이 온다든지 해가 온다든지 신이 온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사가 온다든지 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손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손모가. 모양의 훼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육아와도 원진 맞아서 그죠? 꼴이 온전하지 않고 그 모양이 수시때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시때때로. 자, 그 다음이 지장간인데 이 지장간이라는 것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자, 등급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을 인성으로 아까 화일조를 했으니까 목을 인성으로 삼는다 하면 자, 지장간 안에는 진중에 을목이 있을 것이고 그죠? 해중에 간목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미중에 또 을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다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등급의 차이가. 그 등급의 차이가 뭐냐면 진중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여기가 넘어와 있는 거예요? 묘의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그죠? 그 다음에 해중의 간목은요. 자, 해중의 간목은 자, 아까 제가 요 그림에서 내가 연속성을 가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엄마가 있어줘야 된다 했죠. 그죠? 자, 해에는 지장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무병, 해중에 무병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갑, 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갑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놈은 세력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세력이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인묘지잖아요, 인묘지. 갑의 인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은 무엇을 낳고, 화를 낳고, 즉, 여기가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즉, 봄이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화일주의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인데, 목이 죽는 자리에 목이 세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력에 따라서 이 인성도 급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중 간목 같은 경우에 드러나 있는 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지에서 뭐가 올 때마다 신살이 올 때마다 어떻게 변모, 손모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지장간에 있다라는 것은 옛날에 옛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규방직녀를 갖다가 외부 인원이 함부로 집안에 침입해가지고 구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타를 못 하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참고로 제가 지장간 편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중에 팔자를 많이 관찰하다 보시면 자,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편제는 깨지든 부서지든 간에 드러나야 좋겠죠. 그죠?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집안을 지키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마누라는 숨겨져 있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근데 그게 딱 맞는 팔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 이 지장간은 이제 급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간목이라든지 지장간 얘들은 운의 영향에 따라서 확 나와서 자기가 활동을 펼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가면 다시 자기 활동을 줄이고 자기 본래의 모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훼손이 덜하다는 거예요. 훼손이. 그래서 인성도 등급에 따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해중간목 이 정도 인성돼도 좋습니다. 그럼 드러나 있는 인성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정도. 훼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모친이 어떻게 한다? 나에게 연속성을 주잖아요. 엄마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임이라는 엄마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단, 일지에 예를 들어서 인성이 드러나 있으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일지에. 신밀주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일지에 인성이 드러나 있죠. 네? 자, 이러면은 뭡니까? 엄마가 배우자 들어오는 자리에 있으니 시시끈끈 간섭을 한다, 안 한다? 그죠? 배우자 인연불안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불안이에요, 인연불안. 여자 같으면은 인성이란 게 뭐예요? 이게 남편 아닙니까, 남편. 남편의 식상이 되죠. 그죠? 남편이 식상이 자꾸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어필은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건건 엄마가 어떻게 한다? 가는 이래서 안 되고 자는 요래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인연이 언제 열리느냐면 충할 때 열려요. 충할 때. 엄마님 필요 없다 가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운에서 해자 충년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해년에서 뭐가 장생을 하죠? 간목이 장생하죠. 그죠? 자, 이게 남자라면 어떻게 해요? 요때 정제장생. 요때 인연의 고리가 어떻게? 엮일락 말락 해미 삼합에 의해서 뭔가 인연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삼합은 신생,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졌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안 했어요? 안 돼. 아직 난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자, 자미는 우리가 신살상 어떤 신살이 먹힙니까? 원진이죠, 원진. 즉, 눈을 훑혀본다는 거예요. 눈을 훑혀본다. 즉, 엄마와 나의 사이가 꼴이 온전하지 않다. 서로 눈을 훑히며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엄마는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배우자 인연이잖아요. 자, 인성이 참고로 연월에 드러나야 좋아요, 연월에. 엄마 아빠의 자리는 일시다, 연월이다. 공부도 어렸을 때 해야 된다, 늙어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배우자 인연을 열기에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식상은 식상이 아니라 인성은 드러났다와 숨어 있다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러난 것은 천간의 드러남, 지지의 드러남. 자, 이런 건 드러났기 때문에 회선이 대운의 영향이라든지 세운의 영향에 따라서 훼손이 심하죠. 그런데 지장간 안에 있다는 것은 즉 뭡니까? 보호 용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간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더라. 자, 그래서 527페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리려는 강의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관성도 오랫동안 생명력을 부여하려면 그 앞에 엄마가 되는 재성이 있어줘야 되겠어요? 없어줘야 되겠어요? 즉, 뿌리가 있어줘야 나무가 된다 했잖아요. 나무가 되어야 그해 겨울도 이기고 다음해 겨울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성이, 관성은 있는데 재성이 없다면 뿌리가 없으므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남편 덕을 어떻게 해요? 입다가도 완전히 끊겨버리고 단절된 삶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남편 덕을 입고. 자, 이런 식으로 단절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단절. 그것이 곧 반론이라는 겁니다. 반론. 자, 앞에서 제가 이 그림 하나로 다 클리어 해드린 내용이에요.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있으면 다 뽑아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그 뒤에 이 인성론 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534페이지까지) 설명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인성이라는 게 아까 뭐였어요? 이렇게 모든 육친을 조절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뭐만 보면 되냐면 인성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안정되어 있는 팔자냐? 안정되어 있지 않은 팔자냐? 안정되어 있다면 부도가 안 날 것이요.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의 운이 나쁠 때는 부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친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성이 참 나를 깝깝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안 되는 존재.